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시는 저녁 라디오도 그렇고 요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지난 토요일에 가결이 됐죠. 금융과 외환보다는 소비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정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지금 더 크게 미치는 파장,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가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국면에서 나타났던 것이 8년 전에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일단 탄핵 국면 시작할 무렵에 이 소비심리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낮아졌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일정 자체는 잡혀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데 그때와 이제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2016년, 2017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덮친 거죠. 그렇다 보면 2016, 17의 당시의 탄핵과 비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수나 우리 소비지수나 이런 걸 볼 때는 더 상황이 안 좋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금융이나 외환 쪽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같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또는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캐롤송이 크게 들렸는데 잘 안 들려요. 이게 그런 이유가 심리적인 게 크겠죠. 똑같은 캐롤송을 틀어도 지난해에는 잘 들렸는데 올해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또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거죠. 워낙 구조적으로 지금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거 한국은행의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뭐 산타랠리의 이 긍정적인 호재죠. 이 탄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빨리 회복시킬 수 있냐. 굳이 우리가 정치적인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제 유동성을 10조를 빨리 풀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기민하게 이제 대처한 것도 있지만 당장 1월부터 추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을 해서라도 조속히 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내수 경쟁을 해야 이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비 심리도 그렇고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니시고 대중교통도 많이 타시잖아요. 그만큼 더 체감하시는 게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탄핵 국면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불확실성 시각을 해소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외신에서는 오늘 새벽에 보면은 뭐 한국과 한국민은 승리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걸 좀 신기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인정은 받은 거죠.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 그건 우리가 6시간 동안에 실제 이제 국회에서는 2시간이었고요. 150분. 비상계엄 선포가 그게 뭐 이 2024년에 먹힐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민들도 질서 정연하게 어디 뭐 폭동이 일어났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가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의 후진성 민낯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평가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이 정치 리더십을 어떻게 제대로 복원할 수 있냐 그 점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한국과 또 아르헨티나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정시에 우리가 이제 미정시를 계속해서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주요 정치 이슈와 ETF 상장지수 펀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 정치 리더십이 불안한 국가가 별로 성장률이 없어요. 이 ETF 이 상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한국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프랑스인데 마크롱 대통령도 인기가 없어요. 지지율이 뭐 한 10%대를 기록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민들의 신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기가 한 2년 남아 있지만 거의 제대로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뭐 독일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보십시오. 트럼프 랠리예요. 이른바 지금 12월에 몬스터 랠리.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미국 정시는 1년에 한 2주 남은 건 무조건 훈풍이 돕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아르헨티나인데 결국 아르헨티나도 여소야대예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달라요.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먹혀요. 여소야대라도. 그러니까 뉴욕 정시에서도 볼 때 각 국가별의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테마 이 ETF제 상장지수 펀드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혁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는 인정을 받고 인기 50% 지지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빈곤율도 1분기에 비하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는 메시, 축구 선수 유명하죠. 메시는 내세울 만하지만 다른 건 별로 뭐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특히. 그런데 지금 이 정치 리더십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빨리 이 국면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정말 K-팝이나 K-콘텐츠 같은 정치 리더십, 한국 정치 정말 멋있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정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 FOMC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비트코인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리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당분간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시선을 우리 매일경제TV에 고정을 하고 어떤 포트폴리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나무와 숲을 같이 보라는 말씀들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게 뭐냐? 그러면 당장 어떤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변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시장은 이런 안정감입니다. 계획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일 미국 시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리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이 파드 워치 이제 이 연준을 지켜보는 워치죠. 이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 봤을 때 이번에 0.25% 포인트 베이비 컷이죠. 될 가능성이 100%다. 거의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를 봤을 때 우리가 점도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점을 이렇게 쭉쭉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우에도 한 4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저는 조금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게 봐요. 왜? 트럼프 임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시작되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 시장의 안정성이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죠. 이미 11월 달에 CPI.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 뭐 이것도 그대로 예상을 한 대로 했고요. FOMC에도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물가 추이를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뭐 견고하게 이 지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이 보는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E죠. 네. 이 부분도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뭐 상당히 예상한 대로일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 뭐 제조 능력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보다는 이제 금융 또는 이제 소비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소비 시장이죠. 중국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 호조세가 유지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럼 하늘은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또 내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리는 어떻게 더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대출 금리는 어떠냐?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정시로 생각을 해보면 건설 종목이라든지 그럼 분명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당장 이제 응급 처방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전망이 동시에 이제 미국 시장과 함께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상당히 호조세입니다.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뭐 사학 개미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국장은 포기해야 돼 미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 시장이 또 지금 또 어제는 또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12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산타랠리 미국에서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내년을 겨냥했을 때는 미국 증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들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이제 매일경제 TV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를 보라. 근데 트럼프를 보면 또 옆에 누가 계속 서 있어요. 누굽니까? 머스크죠. 네. 그럼 일란 머스크.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머스크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머스크 지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율주행이고 그다음에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또 저궤도 위성, 통신 쪽도 6G 이쪽도 좀 봐줘야 될 테고 그 관련된 것을 뭐 KT와 또 현대가 또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판단이냐. 기존의 빅테크 기업 M7이 있지만 다시 AI 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상황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것도 이제 머스크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하고 연관돼서.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빅테크의 규제 완화보다는 차세대 AI 기업 쪽에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AI 선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준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앞서 이제 미정씨 소개도 했었습니다만 주목받는 것이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그러니까 뭐 이제 엔비디아나 이렇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 마벨 테크놀로지에서도 우리가 좀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의 M7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브로드컴이나 마벨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팔란티어 이건 또 방산하고도 연결되면 계속 말씀드렸죠. 서비스 나우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과 연계돼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계속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기업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회사지만 이걸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게 먹혀요. 어떡합니까?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죠. 그러면 또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가 주목받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다?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기업인 로빈후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AI 기업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팔란티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국의 상황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경기 부양 그리고 내수 진작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믿어도 될까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중국에 관심 없죠. 그죠? 한때는 중국에 관심 많았어요. 많았죠. 제가 박지원 앵커와 우리가
밤에 뉴욕 증시 분석할 때도 중국 이야기 안 했어요. 맞아요. 글로벌 증시.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일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미중이 충돌하면은 미국만 봐요? 미국 고래만 봐요? 고래 싸움에 중국 고래도 봐야죠.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고 돌고래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국 시장도 볼 수밖에 없다. 왜? 싸우다 보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중국도 우군을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무비자 정책,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한국 관광객 라이 많이 들어가라 이러면서 내수 진작이기 때문에 무비자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비자를 왜 하느냐 많이 궁금했을 텐데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12일 끝이 났죠.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 우리 이제 업무회의로 분석하는데 중국 말로는 공작회의거든요. 공작이라는 게 뭐 나쁜 거 이야기 뭐 하는 게 스파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작이라는 꽁쪼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첫 번째, 분명히 이제 중국은 내수 진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우리도 중국 내수 시장에 뭔가 뛰어들 게 없는가. 한때는 사드 때문에 상당히 나빴지만 이제는 중국이 우리 쪽에 좀 문호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정치 불안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러면은 주로 저가 쪽으로 내수 진작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이라는 대한 어떤 고급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가 정도로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 효과 또 K 컨텐츠와 관련된 연계된 우리가 뭐 식품 유통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뚫어볼 수 있는 사드 때문에 막혔던 것을 서서히 좀 뚫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부양차 기대감을 계속 떠오르고 있는 내수 시장 중국 쪽도 함께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